자,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함수의 연속이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15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야.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 함수 fx가 x는 a라고 하는 요점에서 연속이 되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요. 일단 바로 엄밀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 니네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함수 fx가 x는 a라고 하는 요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요, 그래프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함수 fx를 그려보았을 때 a 근처에서 그래프가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연속이라 말할 수 있겠구나. 그쵸? 직관적으로 반대로 만약에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그 말은 a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A 근처에서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연속, A 근처에서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정확한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만 되고요. 이 정의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 극한이랑 미적분, 요단원에서는요,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반드시 정확하고 엄밀한 정의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만 되고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자, 잠깐 볼게. 15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1, 함수의 연속에 1, 2, 3 조건이 아마 박스로 되어 있을 거야. 이거 배표 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봐. 함수 fx가 x는 a라고 하는 요점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1번, 2번, 3번 조건이 모두 만족이 돼야 돼. 셋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절대 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fa 값이 존재하는구나. fa라고 하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1번 조건의 의미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지금까지 많이 얘기해왔죠. 함수 f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게 2번 조건이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무슨 얘기냐? 함수 fx의 a에서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두 값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조건의 의미야. 오케이? 다시 한번. 함수값이 먼저 존재를 해야 돼. 두 번째,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같은 값을 취해야만 그때 비로소 x는 a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셋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절대 그 함수는 연속이 아니고요. 연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뭐라 표현하느냐? 불연속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것들을 하나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실제 이 함수가 연속이 되는지 연속이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 1번부터 봅시다. 1번. 자, 이 함수가 지금 x는 2라고 하는 요점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쉬운 일이니까 제가 여기 그려놨고요. 그려놓으세요. 실제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자마자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실 거야. 얘는 보자마자 뭘까요? 연속. 맞습니다. 얘는 보자마자 뭘까요? 불연속.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배운 내용, 배운 정의에 따라서 이 함수가 실제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음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실제 이 함수는요, 2가 여기야. 여기가 0이고요. 여기 3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2 집어넣으시면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야.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뭐가 되느냐?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판단이 되실 거라고.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해오더라도 마이너스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2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해오더라도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는 금방 판단이 되실 거라고. 극한값도 마이너스 2야. 두 값이 모두 존재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두 값이 실제로 같기 때문에 이 함수는 2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 2번 보세요. 2번. 먼저 함수값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f가 이제 g죠. g2값, 이 함수 gx라고 하는 이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 보시면은, 자, 3일까요? 2일까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돼. 구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상의 범주 내에 대해서는요, 이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실제 2에서의 함수값은요, 2가 아니라 3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실 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채우셔야 되고요. 여기는 비워주셔야 되는 거 알겠지? 실제 G2라고 하는 값은 3이라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조건은 통과야. 자, 2번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 2에서의 극한값을 판단해 보았더니 존재를 하니 안 하니? 좌극한 값은요 2지만 우극한 값은 3입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아, 2번 조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연속이라 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알겠니? 자, 일단 프린트에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개만 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그래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얘는 불연속입니다. 왜냐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일단 프린트에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한 문제만 더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얘까지 한번 이해를 해봐. 지울게. 괜찮죠? 지울게. 하나만 더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얘까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hx로 합시다. 실제 hx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자, 함수 hx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에서 하는 함수값을 5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실제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제가 일단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x의 제곱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프의 개요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유일하게 비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2에서의 함수값이 이 식에서는 4가 돼야 되는데 4가 아니라 5가 돼야 돼. 여기가 비워져야 되고요. 실제 2에서의 함수값은 5가 되니까 여기가 채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2에서의 함수값은요,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여기가 비어있어야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해볼게. 첫 번째 조건, 실제 h라고 하는 이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4예요, 5예요? 여기 따라가야 되니까 5입니다. 잠깐 좀 넘기다네. 여기가 4야.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입니다. hx라고 하는 이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은 5입니다. 1번 조건 통과야. 그 다음 2번 조건 보도록 합시다. 실제 이 함수의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근처로 갈 때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4에 가까워지는 게 금방 확인이 되실 거야. 4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극한값은 하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3번 조건에 위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함수는 뭐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 불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구나. 왜냐? 1번 조건, 2번 조건 통과가 되고 있지만 실제 두 값이 같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2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끊을게. 자, 2번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함수들이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일단 OS부터 체크를 할게. 1번부터 봅시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그립시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니까 1차 함수네. 기울기가 1이면서 y좌표는 2인 1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음이 판단이 되실 거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엄밀한 정의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이 정의들을 모르면 못 풀어.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풀면 큰일 난다고 알겠지? 자,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 실제 F0 함수값이 존재를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실제 0에서의 이 함수의 함수값은요, 0이라고 금방 판단이 되고 있어. 존재하고 있으니까 5야. 첫 번째는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이번에는요, 0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더라도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지고 있고, 마찬가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더라도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지는 거 금방 판단이 되고 계실 거야. 따라서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2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되겠네. 맞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느냐? 같죠? 똑같이 2로 같기 때문에 마지막도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되고, 따라서 1번, 2번, 3번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 함수는 0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지막 결론 내리셔야겠죠. 실제 x는 0에서 저 함수
함수가 여기까지 분류를 내리셔야 하는데. 오케이? 넘어가. 똑같이 2번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마찬가지 그래프를 좀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OX를 판단을 해볼게.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요. 함수 fx가 이 식을 따라가셔야 돼. 아,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겠구나. 자, 잘 봐. 실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요. 0을 제외한, 0만 비우셔야 돼. 0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요. 아,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리고 유일한 점, 0에서는 함수값이 1이 돼야 돼. 아, 0에서만 함수값이 1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써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리셨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F0값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0일까요? 1일까요? 0이 아닌 점에 대해서만 이 식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0에서는요,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 이 식에 대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아, 어쨌든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맞니? 넘어가.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일 때 함수 fx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문제이고요. 이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0은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진다라고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맞지? 자,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어.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까워지게 되면요. 그래프를 따라가시게 되면 아,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지는 거 금방 판단이 되실 거야. 맞니? 마찬가지로 0이 아니면서 0보다 큰 쪽에서 x값이 여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함수값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0이 가까워지는 거 판단이 되실 거야. 맞지? 다시 말하면 0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0입니다. 아, 0이구나. 0이야. 0이어야 돼. 오케이? 어제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함수값 존재하고 있고요. 극한값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느냐? 1과 0은 다른 값입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x 처리를 x 표시하시는 게 맞겠지, 그렇지? 마지막 세 번째는 x이고요. 3번 조건에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함수는요 0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불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구나. 따라서 실제 두 번째 함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불연속이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야만 해요. 물론 간단한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0에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괜찮겠지만 엄밀한 정의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어야만 돼.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고.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16페이지입니다. 일단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연속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최종 목표예요. 오케이? 연속함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두 가지고요. 첫 번째가 바로 직전에 설명을 드린 그 내용이에요. x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 함수가 연속이 되는지 연속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구간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연속함수의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알겠죠? 다시 한번 최종 목표는 연속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얘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게 첫 번째로 뭐였느냐? x는 a라고 하는 한 점에서 함수의 연속 불연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두 번째가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구간은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 구간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빨리 한번 좀 보고 출발을 합시다. 알겠죠? 자, 구간 설명을 좀 드려볼게. 프린트 16페이지죠? 16페이지에 여러분들 박스에 보시면은 구간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A랑 B라고 하는 두 실수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B가 A보다 큽니다, 무조건. 자, A보다 B가 크고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소가로 A, B입니다. 아, A부터 B까지 실수를 싹 다 모아온 표현이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조심할 부분은 제가 소가로는요 첫 번째 A 값과 끝 A과 첫 값 A랑 끝값 B를 포함시키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집합 표기로 하시게 되면은요 A랑 B가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이 돼야만 됩니다. 아,
A보다는 크면서 B보다는 작은 모든 실수를 한 번에 통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해. 알겠니?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대괄호죠. 대괄호 A, B야. 마찬가지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인데요. 대괄호는요, 첫 전과, 첫 값과 끝값을 모두 포함을 시켜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아, A로 포함을 시키고 B로 포함을 시키면서 A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통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보입니다. 알겠지? 자, 이제 얘랑 얘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A는 포함이 되면 안 되겠네. B는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겠다. A보다 크면서 B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A는 포함돼야 돼. A는 포함이 되면서 B는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 표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녀석들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린 구간. 둘 다 소괄호로 처리되어 있는 구간을요,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 다 대괄호로 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구간을요,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 이 두 가지는 표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열린 구간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닫힌 구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얘를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일단 네 가지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일단 실수 A, B에 대해서 네 가지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무한대라고 하는 니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구간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 잘 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표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A보다 크면서 무한대보다 작은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입니다. 오케이? 자, 쉽게 말하면 수직선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A보다 크면서 쫙까지 했습니다. A부터 쫙까지 모든 실수를 싹 다 모아온 게 바로 이 표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간단하게 집합으로 표기하시게 되면요, A부터 저 끝까지의 모든 실수니까 실제로 A보다 큰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입니다. 알겠니? 자, 한 가지 소소하게 확인 좀 합시다. 무한대는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닫힌 구간 표기는 불가능해. 닫힌 구간 표기가 되려면은요, 무한대가 특정 값이어야 돼. 무한대까지의 값을 포함시키는 이런 표현인데 좀 웃기죠? 무한대는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닫힌 구간을 표기할 수가 없겠구나. 이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아 보여요. 절대 닫힌 구간 표기는 불가능하고요. A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실수이구나. A보다 큰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통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비슷하게 계속합시다. 자, A부터 무한대까지. 자, A는 실수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표기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마찬가지야. 자, 집합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표시하시게 되면은요, 실제로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반대로 갑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저 끝부터 A까지의 모든 실수를 싹 다 모아온 게 이 표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집합기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실제로 A보다 작은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 네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A는 실수이기 때문에 특정 값이기 때문에 대괄호 표기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있죠. A보다 작거나 같은 저 끝부터 A까지의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을 표현을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구간을 줄 거란 말이지. 보자마자 실제 이 값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구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3번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 계속 이어가지고 개념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 3번 문제 잠깐 봅시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되겠죠? 자, 봐보세요. 3번에 1번은 유리함수이고요. 3번에 2번은 무리함수입니다. 둘 다 작년에 배운 함수들이고요. 보자마자 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이고 치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 그래프의 개혁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바로바로 판단이 되셔야만 돼. 3번에 1번부터 봅시다.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값을 제외한 모든 값이 실제 이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맞죠?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지 않을 거고 구간이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해볼게. 저 끝부터 0 직전까지 그리고 0보다 좀 큰 값부터 저 끝까지 이 두 구간이 실제로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쉽게 말하면 저 끝부터 0 직전까지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실제 이 함수의 정의역을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이렇게 쓰시면은 0만 빠진 모든 실수라는 거 판단이 되실 겁니다. 알아듣겠죠? 마찬가지 2번도 봅시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0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값들의 모두가 정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 x 플러스 3을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모든 실수구나. 즉,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실제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될 수가 있어. 자, 먼저 판단이 되셨으면요. 마찬가지 구간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3 포함시켜야 됩니다. 마3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아,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구나. 알아듣겠니? 자,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오늘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인 연속함수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을 거야.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 첫 번째, 한 점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 되는지, 연속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을 거야.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시켜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연속함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여러분들 프린터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16페이지에 그 박스에 보시면은 그 굵은 글씨로 연속함수가 되어 있을 거야. 맞지? 자, 1번 구간이고요. 2번이 연속함수이고 2번 연속함수 여기로 내려오실게. 자, 2번 연속함수이고요. 오른쪽에 좀 적읍시다. 자, 연속함수가 뭐냐? 일단 정의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만 돼.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구간 내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이구나. 자, 구간 내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얘기야. 잘 봐. 만약에 어떤 열린 구간 A, B라고 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제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자고. 판단을 해보았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연속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함수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지? 다시 한번. 구간 내의 모든 실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연속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불러보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 이해되시죠? 자, 프린트에 나와 있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게. 함수 fx가 실제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될 때 그때 그 함수 fx는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셔야 되고요. 해봐. 선생님, 열린 구간 내에서 연속함수는 뭐 이해하겠어. 그러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존재가 안 할까요? 닫힌 구간 내에서의 연속함수라는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똑같습니다. 이 닫힌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열린 구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못하지. 다시 한번. 이 닫힌 구간 내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연속이 될 때 그때 그 함수를 닫힌 구간 내에서의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닫힌 구간을 살짝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잘 들어봐. 만약에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말을 해볼게. 닫힌 구간이고요. 여기가 시작점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끝점 B입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자, 모든 점들에 대해서 실제로 연속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첫 번째, 열린 구간 A, B야. 잘 들어봐. 이 구간의 점들 중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누구밖에 없을까? 시작점 A랑 끝점 B밖에 없을 거야. 일단 두 번째 시작점 A, 마지막 세 번째 끝점 B. 이렇게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 모두 다 연속이 됨을 체크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닫힌 구간 내에서 함수 fx가 연속함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체크를 해보자고. 일단 첫 번째, 열린 구간 내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연속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 쳐보자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얘랑 얘가 살짝 까다롭거든. 잘 들어봐. A라고 하는 이 점에서 실제 함수 fx가 연속이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함수값, 두 번째가 극한값, 마지막 세 번째가 두 값이 일치하는지야. 맞니? 그런데 함수값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합니다. 왜냐? A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극한 값은 존재할 수 있겠네. 하지만 A보다 왼쪽에서의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좌극한 값이 무엇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하면 극한값을 정리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A에서의 연속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의 양 끝점에 대해서는요, 원래 연속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A에서의 함수값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함수값과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극한값을 조사하는 게 맞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가지고 뭘 조사할 거냐? 우극한값을 조사할 겁니다. 우극한값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우극한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실제 우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일치하는 거, 이 정도만 확인되면 실제 A에서 연속분계 확인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마찬가지야. B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라고 치면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 B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없으니까. 따라서 극한값이 아니라 뭘로 대체를 할 거냐? B에서의 좌극한 값으로 대체를 할 거야. B에서의 좌극한 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 이 조건만 가지고 이제 B에서의 연속 여부를 판단하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가지고요, 각각에서 연속이 되는 걸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닫힌 구간 내에서 이 함수 fx가 연속이구나, 연속 함수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닫힌 구간 내에서 양 끝점에서의 연속 여부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에서는요, 우극한 값으로, 끝점에서는 좌극한 값으로 대체를 할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입니다. 1번이었어요. 4번이죠. 4번. 다음 함수가 연속이 되는 구간을 구하시오. 자, 일단 함수. 먼저 그래프부터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실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요, 정근선의 방정식이 x축이랑 x축이 두 개일 거야. 아니? 0, x, y로.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총 정근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맞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시면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실 거라고.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실제로 연속이라는 거 금방 판단이 되실 거고요. 정의를 떠올리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볼게. 실제 특정 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두 값이 같은 값으로 일치를 해야 합니다. 1을 제외한 아무 점이나 가져오시더라도 실제로 이 점에서 함수값, 극한값 일치하는 거 맞지? 아무 점이나 가져와도 모두 다 함수값, 극한값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쓰면 괜찮겠지만, 구간의 기호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호를 좀 이용해가지고 표기를 바꿔볼게. 1만 제외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와 1부터 무한대까지 총 두 개의 구간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1을 제외한 아무 값이나 가져오더라도요, 실제 이 값에서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일치하는 거 금방 판단이 되실 거라고. 따라서 1만 제외시킨 모든 실수에서 실제 이 함수는요,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구간의 기호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기가 가능해지겠지. 오케이? 마찬가지 2번은 무리함수이고요. 그래프 바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느냐, 2,0이라고 하는 이 점을 시작점으로 가지게 되면서 왼쪽 위로 그래프가 쭉 뻗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맞지? 정의역은요, 이 이하의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무 점이나 가져오더라도 실제로 함수값이랑 극한값 일치한다는 걸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맞니? 자, 한 가지 조심할 부분입니다. 닫힌 구간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 점, 자, 닫힌 구간의 끝점입니다. 함수값은 물론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극한값,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냐? 이보다 왼쪽에서,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지만 이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극한을 구하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끝점에 대해서는요, 극한이 아니라 뭘로 대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해오는 좌극한 값만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실제로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좌극한 값, 2에서의 좌극한 값을 계산을 해봐. 맞죠? 죄송해요. 2죠? 2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좌극한 값, 두 값을 비교해 보았더니 둘 다 0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2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요, 이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주관으로 여러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다 친구가 끝점에서 연속형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긴 있어. 알겠지? 자, 이제 연속함수와 관련된 문제 5번이랑 6번은 남았죠. 딱 그 문제까지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5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연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상수 a,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식부터 보세요. 1이 아닌 x에 대해서 1만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함수 fx가 20으로 정의가 되고 있어. 다음 시간에 연속함수의 성질 이런 내용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모분의 분자이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즉 x값이 1만 아닌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일단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즉 x값이 1만 아니면 이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다라고 일단 알아두셔야만 돼요. 오케이? 즉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는요, 딱 하나입니다. 1만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1에서만 연속이 되면 확인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말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즉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1에서 실제 이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a 값과 b 값을 찾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한 점에서 실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성질이라 해야 되나? 정의라고 해야 되겠죠? 정의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겠네.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값도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두 값이 일치를 해야만 그때 비로소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극한값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이 되면 1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1만 조사하는 거야. 1에서의 실제 이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를 할 건데, 자,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x가 1로 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절대 1은 아니야. 1은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기억나시죠? 그치? 자,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수 fx는요, 1만 아니면 1이 아닌 모든 범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20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fx 자리에 20을 쓰시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시겠지? 다시 한번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 fx의 식이 노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보입니다. 알겠지? 자, 써볼게.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자, 10 쓰시면 되겠죠? x 빼기 1 분의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야만 돼요. 오케이? 자, 이 값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 이 값이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봐. 실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분의 모시기 꼴이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분자 역시 무조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만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분자의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0이 만들어져야만 돼. 1 집어넣을게. 1 빼기 2 더하기 a라고 하는 이 값이 실제로 0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몇이 될 수밖에 없을까?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자, a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실제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제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에 있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니네가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일 거라고. 바로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x-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게 될 거야. 위아래 똑같이 있는 x 빼기 1 약분을 할 수 있고요. x 빼기 1밖에 남지 않겠네.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이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 fx의 1에서의 극한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일단 첫 번째로 극한값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a 값도 구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극한값을 구했으니까 실제 함수값까지 구하셔야 돼요. 1에서의 함수값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은 실제 b 더하기 1인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되겠지. 왜냐? 1에서의 극한값이 0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 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두 값을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b의 값은 뭐냐? 마이너스 1이구나.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이렇게 되어야만 실제로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점이 딱 하나야. 1밖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고. 1에서 연속이 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야. 이해되시지? 자, 한 점에서 연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단 그 성질이라 말해야 되나? 조건, 정의라고 말합시다.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 마지막 세 번째, 두 값이 일치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어가지고 6번도 풀어드릴 거고요. 6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살짝 바뀌어있죠. 3이 아닌 실수 x에 대해서는요, 함수 fx가 이 식을 따라가고요. 3에서의 함수값은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 유일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포인트는 3밖에 없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야. 그치? 3에서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3에서만 딱 연속으로 맞춰줄 수 있게끔 a랑 b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자. 자, 똑같이 할게. 일단 3에서의 극한값을 먼저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x를 3으로 보낼 때 함수 fx의 극한값 15가 될까? 자, 잘 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절대 3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식이 여기에서는요, 이 식으로 따라가시면 되겠구나. 오케이? 왜냐면 3이 아닌 범위에 대해서는 이 식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해봅시다. x-3분의 x제곱 빼기 a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식이 작성이 될 거고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 역시 무조건 0으로 가야만 돼. 그래야만 0분의 0꼴이 되고 그래야지 특정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3 집어넣을게. 분자에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9 빼기 3a 더하기 3. 이 값을 실제 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12가 3a랑 일치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a는 뭐가 돼야 되니? 4가 돼야만 되겠지. 오케이? 자, 일단 a를 4라고 구했습니다. 구한 값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실제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x를 3으로 보낼 때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고요. 실제 분자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 빠르게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x 빼기 3분의 x 빼기 3 x 빼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위아래에 똑같이 있는 x 빼기 3 지우시게 되고요. 남아있는 식 x 빼기 1,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실제 극한값은 뭐냐? 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극한값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야. 극한값 1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a도 구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b밖에 없고요. b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자, 해봐. 실제 3에서의 함수값은 b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값이 3에서의 극한값, 즉 b랑 일치를 해야만 돼. b가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끝났네. a는 4고요, b는 2.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가지고 연습 문제 1번부터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